2001년 4월의 어느 봄날, 경남 마산. 꽃이 피어나는 계절, 대학가도 평소처럼 활기찼습니다. 21세 여대생 B씨는 친구와 함께 학교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가족과도 자주 연락하며 규칙적인 일상을 살아가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헤어진 뒤 홀로 귀가하던 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피해자의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늦더라도 반드시 가족에게 연락을 하던 딸이었기에 가족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어디에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은 다음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성인 여성이 하루 정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은 단순 외출일 수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초기 대응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지연이 결국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틀 뒤 마산 자산동 인근의 야산. 등산객이 이상한 냄새를 느끼고 접근했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풀숲 속에 쓰러져 있던 것은 바로 실종된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외부 공격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목이 졸려 질식사. 단순 실족이나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 범행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의 옷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범죄의 흔적까지 드러난 이 사건은 단순 살인을 넘어 잔혹한 범행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철저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발견된 것은 담배꽁초 몇 개, 머리카락 한 올. 당시에는 CSI 드라마처럼 첨단 과학 수사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2001년의 기술로는 DNA 감식은 가능했지만 비교할 데이터베이스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남겨진 흔적은 분명히 범인의 것이었지만 수사는 기술의 한계와 좁은 범위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시민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지역 내 성범죄 전과자 수십 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DNA를 대조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불일치였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확보에도 나섰지만 2000년대 초반 당시 CCTV 설치율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시장 골목과 주요 도로 일부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화질이 낮아 뚜렷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마산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빠졌습니다. 밤늦게 외출하지 말라는 경고가 퍼졌고 특히 여성 대학생들은 집에 돌아갈 때마다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귀가해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보도하며 여성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었기에 마산 사건은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시민들은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매일 불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는 점점 답보 상태에 빠져갔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결정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주변인 조사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은 넓혀졌지만 모든 길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 사건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언론 보도 역시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의 시간은 멈춘 채였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의 과학수사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과거에는 잡지 못했던 범인들이 DNA 분석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시민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이제라도 마산 여대생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하지만 재수사가 이루어진 결과 새로운 DNA 일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흔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피해자의 가족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딸은 이유도 알 수 없는 폭력에 의해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족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누가 왜 우리 딸을 죽였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것은 깊은 상처와 답없는 질문뿐이었습니다. 마산 여대생 피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 왜 그녀를 노렸던 걸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2000년대 초 한국 사회가 겪었던 여성 안전 문제, 경찰 수사력의 한계, 미제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묻습니다. 만약 오늘 또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막을 수 있을까?